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연말 특집 신년 운세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 운을 점쳐주실 현암 김호진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정말 사주 맹신자예요. 정말 매년 거의 한 3번 정도 이상씩은 사주를 보고 또 매달 별자리 운세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신년 운세와 주식 투자 이 사주로 풀이해 주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 신년 운세라든가 오늘의 운세를 보면은요, 보통 띠로 이렇게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띠는 전 국민의 12분의 1이 같은 띠잖아요. 네. 이 띠로 보는 건 당사주라고 해서 그때는 띠 기준으로 사주를 봤습니다. 그런데 네. 송나라 이후에는 일주,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사주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운세는 네. 본인이 태어난 날 네. 일간으로 일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주와 일간으로 이 신년 운세 풀이를 해주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제 일간이 뭔지 모르는데 일간이나 뭐 일주는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사실 만세력을 다 찾아봐야 네. 되는데요. 요즘에는 세상이 직접 너무 찾아봐야 편해져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선생님은? 근데 요즘에는 네. 만세력 어플, 앱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뭔가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사주 테라피라는 어플이 있는데 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플을 찾아서 본인의 태어난 생년월일 시를 입력하면은 그게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양력 음력을 구분해서 입력을 시켜야 되고요. 네. 시를 몰라도 시가 틀려진다고 해서 일간이 틀려지지는 않습니다. 아, 시는 몰라도 일간이 틀려지지 않는다. 그렇죠. 한번 제 것도 검색을 네. 해볼게요. 이렇게 태어난 날이 신유일에 태어났네요. 네. 일주가 신유일주가 되는 거죠. 아, 제 일주는 신유일주가 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사주로 점쳐보는 내년 운세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이 뭔가 주식 투자와 사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올해 제가 주식 투자를 해도 되나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제가 즉답은 좀 조심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확실한 거는 운이 좋을 때 주식 투자도 잘 된다는 거는 거의 맞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운이라는 단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네. 한 달, 하루. 아,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가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운이 좋은 달, 운이 좋은 좋은 해에 날. 투자를 해야 뭔가 더 투자도 유리하다. 잘 풀린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만큼 내가 운이 좋은 달, 그리고 내가 운이 좋은 해를 잘 알아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일간은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간은요, 이제 우리가 흔히 십간 십이지지라고 하는데요. 네. 일간은 10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가불병정은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옛날에는 사지선다가 지금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가불병정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너무 오래전 아닌가요? 그렇죠.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간이 10가지가 있고 그 천간은 위에 글자고 지지는 밑에 글자라고 하는데요. 10개의 천간 중에서 형제가 6개의 형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부 다 60개의 이 간지가 있죠. 60갑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갑 시리즈가 6개, 을 시리즈가 6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일주는 60개의 일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0개 일관과 60개 일주를 잘 알아야 우리가 주식 투자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일단 그걸 알아야 되죠.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갑과 을의 사주풀이부터 이번 편은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갑을 사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편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갑의 뭔가 일반적인 그런 신년 운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갑이라는 글자를 보면은요 천간 글자 첫 번째로 나오지 네, 않습니까? 뭔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갑질이라는 말을 하죠.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일주를 가진 분들은 대체로 자존심이 강하고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CEO 중에서는 갑일주 가진 분들도 꽤 많습니다. 갑일주를 가진 CEO 분들이 굉장히 많다. 왜 그러냐면 이제 리더십이라든가 네. 이런 게 좀 강한 사주죠. 뭔가 추진력이 있고. 맞습니다. 자, 그럼 갑일주에
신년 2022년 운세를 보는데요. 먼저 종합 운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갑일주는 공통된 얘기죠. 오, 네. 내년이 이민년인데요. 먼저 이민년은 편인 비견이라는 운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 그래서 대인관계에 신중해야 됩니다. 네. 이런 애는. 그러니까 네.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 문제가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런 해는 대체로 그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은 별로 실속이 없다고 그래요. 아, 내년에는 네. 일주를 주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체로 신중해야 됩니다. 좀 새로운 일을 벌리는 걸 자제하라. 네. 그리고 이제 재물 운으로 볼 때는 이 비견이라는 운은 돈이 쓰는 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금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약간 뭔가 내년에 이 갑사주이신 분들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안 좋다라기보다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금전거래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내년에 재물운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네. 재물이 좋은 달이 있고 나쁜 달도 있어요. 그래서 재물운이 좋은 달은 양력 기준으로 네. 7월, 9월, 네. 그다음에 이제 2013년 1월도 올해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올해? 왜 그러냐면 이제 입춘을 기준으로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입춘이 2월 3일이나 4일이 입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생들이 띠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네. 틀린 분들이. 맞아요. 예. 네. 그래서 1월도 올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재물운이 나쁜 달이 네. 2월, 3월, 5월이라고 제가 여기 연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달에는 주식 투자라든가 어떤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가급적 유보하거나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죠. 7월, 9월, 1월은 기억을 해두시고 네. 2월, 3월, 5월에는 뭔가 주식 투자나 뭔가 투자는 하지 않으시는 게 이게 좋을 것 좋다, 같아요. 이거지. 네. 자, 그럼 일주별 운세도 확인해 볼게요. 일주별 운세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지가 다른 거죠. 네. 위에 글자는 모두 같은데 밑에 글자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 밑에 글자가 운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 원리별로 좋고 나쁜 게 약간씩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7월이 좋은 달인데 네. 7월이 정미월이라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달에는 특히 유통업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유는 이 정미월이 미라는 글자가 선을귀인이기 때문에 네. 뭔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달에는요. 대인관계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그 다음에 갑신일주에서 보면은요. 네. 이 4월 같은 달에는 이 갑진하고 갑신은 신하고 진이 합이 돼요. 네. 아까는 충이 됐었지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달. 네. 또 갑술은 4월이 안 좋은데 갑신은 또 4월이 그렇죠. 좋네요. 밑에 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게 2월 같은 달은 네. 이제 갑신일주죠. 2월이 이민월인데 이런 달에는 교통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죠? 네. 이 신이라는 글자하고 인인이라는 글자는 역마살인데 이게 부딪히면 충돌하거든요. 그 교통사고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제 제자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8월이 그런 달이었었는데 교통사고를 조심해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진짜 교통사고 난 건가요? 났어요. 그런데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바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달에는 방어운전도 해야 됩니다. 와, 진짜 너무 소름 돋고 신기하네요. 네, 저도 그럴 때 놀랄 때가 많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다음은 이제 갑오일주 한번 볼까요? 네. 갑오일주는 9월이 굉장히 좋은 달인데 이 9월 같은 달은 이 기유월이라고 그래서 네. 정제정관이라는 운이 들어옵니다. 이 정제정관이라는 글자는 그 기운 중에서 가장 좋은 운이에요. 뭔가 굉장히 네. 뭔가 좋죠. 권력. 돈과 명예가 들어오는 운이다. 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름도 알리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 이런 달에 진급 또는 무슨 상을 타거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와. 자, 이번에는 갑진일주에서 10월이 이게 안 좋은 달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요. 네. 10월이 경술월이거든요. 근데 갑진과 경술은 네. 이런 거를 이제 천극지충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위에 글자와 밑에 글자가 모두 다 같이 싸워요. 특히 이런 달에서는 이제 건강의 문제, 건강. 그리고 심지어 이런 달에는 분쟁, 다툼, 갈등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10월에는 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다툼 이런 것까지 극히 조심해야 되는 달이 됩니다. 일주와 일간에 따라서 또 운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 갑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뭔가 CEO들도 많고 리더들도 많다고 했는데 이 갑사주를 가지고 있는 CEO 누가 있을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네. 세 분을 선정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인데요. 근데 이제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님의 사주를 보면은요. 네. 여기 이제 갑자일주입니다. 네. 일주가 갑자일주인데 여기서 자라는 글자가요. 네. 삼성전자의 자하고 같은 한자예요. 그래서 이 자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이 이런 전자, IT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와, 이 사주로 뭔가 업종까지 알 수 나오죠. 있는 거네요. 네. 와, 너무 신기하다. 100%는 아니더라도 네. 유사하게는 나옵니다. 오,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 창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주에 보면 연, 네. 태어난 해, 월을 보면 무신, 무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갑일주는 토가 재물이 되는데 이 무라는 글자가 큰 돈입니다. 오. 근데 연하고 월의 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님이 네. 큰 부자고 부친인 이건희 회장님도 큰 부자가 되죠. 이런 사주는 창업이 아니라 재벌 3세 이렇게 이어받은 사주로 보여죠. 이 사주에까지 그런 것도 나옵니다. 맥락이 다 나와 있네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님은 갑자일주인데 이 갑자일주는 사실 효자라고 얘기해요. 아, 효자. 네. 어머니를 잘 모시죠. 네. 그런데 어머니의 혜택이 많기 때문에 간혹 마마보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또 갑자일주는 진신이라고 그럽니다. 네. 진신은 이렇게 진격 앞으로 하는 이게 추진력을 의미하는데 네. 한번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강력히 미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죠. 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으로 이제 투자 계획을 밝히러 갔다고 하잖아요. 2월에 업무 과정으로 과로 조심 이렇게 써져 있는데 갑자일주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네, 좀 신중하게 과로가 될 수 있다.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께서 저희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 6월에 좀 조심하시는 걸로. 네. 이번에는 네. 이제 구글의 CEO 썬다 피차이 이분은 갑진일주거든요. 갑진일주요. 예, 갑진일주인데 이분이 태어난 해가 묘하게 임자년입니다. 오. 역시 자라는 글자가 있죠. 네. 자라는 글자가 있는데 갑진일주는 이 진이라는 글자가 돈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그냥 자기 밑에다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본인이 돈을 벌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태어난 달이 정미월인데 네. 이 월도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유명한 CEO 분들의 사주를 보니까 태어난 달은 부모, 환경 이걸 뜻하는데 이게 다 잘 돼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야 네. 뭐 이게 잘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CEO의 일론 머스크 분의 사주를 보니까 네. 좀 재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네. 이분은 갑신일주입니다. 근데 이 신이라는 글자 위에다가 금을 하나씩 이렇게 그으면 무슨 글자가 되냐면 차자가 돼요. 자동차. 네. 테슬라. 전기 자동차. 네. 그래서 이분이 자동차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오.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분 사주를 보면은 신은 알 수 없지만 네. 사주에 토가 안 보입니다. 토는 토는 무엇을 재물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 큰 부자인데 왜 돈이 없냐? 네. 그런데 이분이 50세인데요. 네. 대운이 47세부터 20년 동안 큰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운에서 돈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죠. 그러니까 47세면은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시작된 거겠죠. 와, 테슬라가 잘 나가기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3년 정도 됐고 올해 정말 주가가 고공행진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를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조상의 돈을 이어서 받았고 네. 구글은 본인이 이렇게 네. 해서 엮었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운에서 큰 돈이 들어와서 재벌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주식 투자를 하는데도 이런 뭔가 CEO들의 운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만약에 테슬라가 이 코인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 CEO의 일론 머스크의 그 사주가 갑신일주인데 4월에는 작은 문제 원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4월 달에 뭐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도지코인의 상승이라든지? 글쎄요, 그거는 네.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 사실은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운이 꼭 그쪽이냐, 아니면 또 다른 쪽이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또 개인적인 돈일 수도 예,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참고는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또 8월에는 이 테슬라 CEO가 금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8월에는 좀 테슬라 주식을 맞습니다. 좀 그럴 수도 매도하는 있죠. 그런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참고 정도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을일주의 종합 운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을일주는 내년에는요, 정인 겁재라는 운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 겁재라는 운은 돈이 나가는 건데, 이 정인이라는 건 문서, 서류 이런 걸 뜻해요. 뭔가 돈을 지출해서 문서를 넣는다? 맞습니다. 네. 이권이나 문서 이런 거는 잡죠. 돈이 나가지만. 네. 그러니까 필요한데 돈을 써서 권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운에 보통 이제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운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사지 말고 네.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 문서운이 들어오는 애는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인허가, 진급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다. 높습니다.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네. 재물운이 나쁘다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런 달에는 지출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9월은 이 과잉 투자나 과잉 지출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9월에 이런 데로. 네, 뭔가 추석을 전후해서 과잉 지출이 있을 그럴 수 수가 있다.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일주별 운세도 한번 알아볼게요. 을축일주는요 8월에 진급 승진운이 좋다면서 능력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네. 8월이 무신월입니다. 신이라는 글자가 원숭이를 뜻하는데요. 이것은 을일주한테는 천을귀인이라고 합니다. 뭔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네. 이제 좋은 일이 생기겠죠. 자, 을의 일주는 5월이 좀 안 좋다고 했어요. 지인과 다툼, 구설 조심 이렇게 놨습니다. 그런데 5월은 가까운 사람하고 다투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옆에 있는 친한 친구하고 다투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가까울수록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을사일주는 11월에 갑작스러운 사고 건강에 유의하라고 그랬는데요. 네. 이런 달이 참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 11월이 신해월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신해와 을사는 역시 위에 글자와 밑에 글자가 다 싸웁니다.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달에는 특히 사하고 해는 역마살이기 때문에 이런 데 부딪혀서 깨지고 네.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을묘일주는요 10월에 능력을 인정받고 이름을 알린다고 했는데요. 네. 이 10월이 정관정제입니다. 운에서 정관정제라는 운이 들으면 사실 굉장히 좋은 달이고요. 네. 여기서 특히 술이라는 글자하고 묘가 합, 을하고 경도 합. 네. 아까는 싸웠지만 이거는 합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고스란히 나한테 오는 거죠. 유명인들도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자, LG그룹의 구광모 회장님이 을류일주네요. 을류일주요. 예, 을류일주인데 태어난 날이 정사, 태어난 달이 개축, 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밑에 글자 사와 축과 유를 사주 용어로 사유축 삼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 개가 이렇게 합쳐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보고는 이 사라는 것은 불이거든요. 네. 이 뱀띠잖아요. 네. 그래서 뱀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는 화학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계열. 축이라는 것은 금고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금융. 그다음에 유라는 글자는 전자, 전기, 통신 이런 걸 뜻해요. LG전자. 그러니까 그 LG. 그룹의 아이템이 화학. 사주에 나와 있다는 네, 거죠. 모든 그 아이템들이 다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게 합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열이 이렇게 뭉쳐서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구광모 회장님의 네. 대운을 한번 보니까요. 내년이 46세가 되면서 대운이 바뀌어요. 좋아지나요? 좋아집니다. 그럼 LG전자에 주식을 조금 사보는 것도 이 괜찮을까요? 그룹 네. 총수가 좋은 운이 들어오면은요, 네. 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좋은 걸 봅니다. 대운이라는 거는 이제 네. 보통 좋은 운으로 아시는데 대운이라는 큰 대자를 써서요, 네. 10년마다 변하는 운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그 대운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죠. 오. 그리고 사람마다 그 변하는 나이 기준이 다 틀려요. 구광모 회장님 같은 경우는 7살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부터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거죠. 네. 뭔가 이번에 LG전자가 이 사업부를 완전히 개편을 했는데 네. 그 개편한 효과가 뭔가 내년부터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예상도 되죠. 최태원 회장도 을사주인가요? 네, 그러네요. 네. 을축일주입니다. 이분은 이제 태어난 해가 경자년이거든요. 네. 역시 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음. 이 자는 이제 그런 IT, SK텔레콤 네. 뭐 이런 거 의미하고요. 제가 그다음에- 또 SK 네. 이노베이션 주식에 굉장히 물려 그렇습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태원 회장님의 사주를 빨리 풀어주세요, 네. 선생님.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봤는데요. 네. 이분이 올해가 62세인데요. 네. 작년에 대운이 바뀌었어요. 작년에요? 네, 그런데 네. 그 작년에 전 엄청 대운 올랐어요. 있잖아요. 그 네. 전 대운이 있잖아요. 51세에서 60까지의 운이 계사 대운인데 편인상관으로서 제일 힘든 운이었었어요. 50대 때가. 네. 그러니까 별일이 많았었거든요. 아. 제가 알기에. 네. 61세부터 들어오는 갑오대운. 여기서부터 좋은 운이고요. 이 갑오라는 글자는 이 진신이라고 그래서요. 네. 공격적인 글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사업을 펼치지 않을까. 맞아요. 여기저기 투자 계획도 많이 발표하고 매번 뭐 해외 출장도 많이 나가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운은 굉장히 좋아서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주식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갑을의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병정 무기 사주 그리고 신년 운세, 투자 운세까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Up on the housetop,